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루돌프 슈타이너의 발언록 300발췌본입니다. 이게 초기 발드로프 학교의 아주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냥 회의록이나 강의록 모음이라기보다는 당시 교육 현장의 그 치열했던 고민, 뭐랄까, 숨결 같은 게 느껴지는 자료죠. 그렇죠. 그 슈타이너의 교육 이상이랑 또 현실적인 학교 운영 사이의 어떤 긴장감, 이런 것들을 따라가 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시간 여행하는 기분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슈타이너 교육하면 떠오르는 그 독특한 원리들부터 좀 짚어볼까요? 재경험이라는 거예요. Natural 11. 아, 네. 재경험, 이게 핵심 중 하나죠. 당장 아이가 이해 못해도 괜찮다. 나중에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건데 이게 그냥 마냥 기다리는 거랑은 다른 거죠. 그럼요. 단순한 기다림이라기보다는 교사가 아이 내면에 살아있는 불꽃을 지피는 거라고 봐야죠. 레벤디게스 프레이어. 살아있는 불꽃이요? 네. 그러니까 지적인 이해는 나중에 따라오더라도 교사의 어떤 열정, 그 생생한 전달 자체가 아이의 감성이나 의지에 깊은 인상을 남기는 거예요. 씨앗을 심는 거죠, 일종의. 아하.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9세 아이들한테 자연 관찰을 시킬 때 막 분류하고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 경이로움 자체, 생명에 대한 감각을 먼저 일깨우는 데 집중하는 거죠. 그렇군요. 지식 전달보다 그 내면의 경험을 훨씬 중요하게 생각했네요. 연령별 교육 과정도 굉장히 구체적이던데요. 맞습니다. 12세 무렵에는 광물이나 물리를 다루고 10학년 가면 인간학을 배우고 이게 다 그 나이대의 발달 특성에 맞춰서 세상을 경험하게 하려는 설계거든요. 예술 통합 교육도 빼놓을 수 없잖아요. 오이리트미, 음악, 공예 같은 거요. 그렇죠. 발도르프 교육의 정말 중요한 기둥이죠. 오이드 투미는 특히 좀 독특한데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리나 말의 움직임을 몸으로 표현하는 거거든요. 발도르프만의 동작 예술이죠. 네. 근데 그 의자 얘기가 전 참 인상 깊었어요. 의자의 아름다움은 눈이 아니라 앉았을 때 몸으로 느껴야 한다. 이게 단순히 미적 감각을 키우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슈타이너가 말한 리듬 체계와 연결되는 지점인데요. 리듬 책이요? 네, 인지학에서는 인간을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신경, 감각계, 리듬 체계, 그리고 신진대사 사지 체계. 이른바 삼중적 인간이죠. 아, 삼중적 인간. 네, 그래서 명확한 관찰이나 사고는 신경 감각계를 발달시키고 오이레트미나 음악 같은 예술 활동은 중간에 리듬 체계를 조화롭게 하고 또 공예나 실제적인 활동은 신진대사 사지 체계를 강화시킨다고 본 거예요. 이 세 가지의 균형을 교육으로 이루려고 한 거죠. 와, 정말 체계적이네요. 그럼 그 화학 시간에 꼴벌 소화액이랑 피 반응 보여주는 거나 측량으로 메르카토르도법 가르치는 것도 다 그런 맥락인가요? 그렇죠. 추상적인 개념을 그냥 설명하는 게 아니라 최대한 생생한 경험, 감각적인 경험이랑 연결시키려는 시도였던 거예요. 이야, 정말 교육과정 하나하나에 철학이 깊게 배어 있네요. 근데 또 자료를 보면 이상과는 다른 현실적인 어려움들도 만만치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기록들이 정말 솔직하죠. 당장 그 체육관 곰팡이 문제부터 음악실 부족하고 심지어 운영 자금이 200만 마르크 이상 부족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네. 200만에서 250만 마르크 정도 부족했다고 하니까 당시로서는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였죠. 이런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이상을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슈타이너의 역할이 더 두드러졌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자료 보면 슈타이너가 직접 나서서 예를 들어 사서 채용 같은 건 불필요한 사치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도 하고요. 특정 과목에는 이 교사가 맡아야 한다 하고 직접 지명하기도 하고. 리더십이 굉장히 단호했네요. 네, 이상을 지키기 위한 어떤 현실적인 고투랄까 그런 게 느껴지죠. 어쩌면 또 이런 제약 때문에 교사들이 더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아이들과의 살아있는 상호작용에 집중하게 됐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외부 시선과의 마찰도 흥미로웠어요. 시찰관들이 와서 기존 학교 잣대로 막 평가하려고 하니까. 네, 그럴 때 슈타이너가 보고서는 최대한 간단하게 써라 이렇게 지시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계산 능력이나 받아쓰기 능력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발도르프 방식이 왜 정당한지를 적극적으로 방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요. 네, 교육의 본질을 지키려는 의지가 강하게 보이죠. 그러면서도 또 그 NG나 KF 같은 이니셜로 나오는 문제 학생들 있잖아요. 아, 네. 퇴학 논의까지 나오고 그러죠. 그렇죠. 그런 걸 보면 뭐랄까 이상적인 교육 현장이라고 해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구나 하는 그런 현실적인 복잡함도 솔직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기록들이 있어서 발도르프 교육을 더 입체적으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모든 교육 철학이나 운영 방식의 뿌리에는 인지학이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어떤 치유까지 바라봤으니까요. 그 삼중적 인간론에 기반해서요. 하지만 슈타이너 본인도 인지학 운동 내부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료에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네, 맞아요. 뭐 비대적인 가르침을 잘못 사용한다거나 파벌 문제, 혹은 진지함이 부족하다 이런 우려들이 표명하죠. 교육 운동가이면서 동시에 사상가로서 그가 처했던 복잡한 상황을 좀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시대 상황에 대한 인식도 좀 날카로웠던 것 같고요. 프랑스 문화가 퇴보할 수 있다거나 1차 대전 후 독일의 영향 문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네, 심지어 탄산칼슘이니 인산칼슘이니 하는 구체적인 식이요법 제한까지 하잖아요. 교육을 넘어서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깊은 관심과 고민을 보여주는 거죠. 정말 그런데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들 정말 초기 발도르프 학교라는 하나의 실험이 숭고한 이상과 또 복잡한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갔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단순한 교육 철학뿐 아니라 하나의 교육 운동이 뿌리내리는 과정의 어려움, 또 시대적인 고민, 그리고 슈타이너라는 한 인물의 다면적인 모습까지 볼 수 있었죠. 네,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자료 덕분에 정말 깊이 있는 탐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이해에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아, 좋죠. 슈타이너는 교사의 내면 상태, 그리고 그 살아있는 교육의 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그의 이런 관점이 오늘날 점점 더 표준화되고 또 기술 중심으로 변해가는 우리 교육 환경에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한번 곱씹어 볼 만한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